안녕하십니까. 오크우드 웰니스 센터의 김승호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율신경 면역요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율신경 면역요법의 범위는 너무 광범위한 것이니까 그 중에서도 손톱 자극요법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치료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두 가지 신경계를 합친 것을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교감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아드레날린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가 흥분을 하거나 화가 났을 때 심장 벽박이 빨라지고 심장 활동이 빨라지는 등의 현상을 일으키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반대로 부교감신경계는 우리가 이완하거나 또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주로 부교감신경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경계가 우리 인체의 건강을 지켜주는 바로메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긴장을 했을 때는 그것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긴장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많은 질병들이 주로 만성적인 교감신경의 긴장 증후군에 해당되는 것이겠습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계는 우리 몸에서 면역력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이 발달되어 있을 때는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환들로부터 훨씬 더 강한 면역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알러지라든지 그러한 피부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쉽게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인체를 지켜나갈 때 가장 건강한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감신경의 비율이 65 내지 70%를 차지하고 부교감신경계의 비율이 35 내지 30%의 비율을 차지할 때가 가장 이상적인 건강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세계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질병치료와 결부해서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계신 분이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일본의 아보도루 선생이 되겠습니다. 아보도루 선생은 선생의 자율신경 면역요법이라고 하는 치료법과 후쿠다 미노루 선생의 임상적인 치료 사례들을 합하여 자율신경 면역치료법에 관해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치료법을 지금 저희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손톱 자극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후쿠다 미노루 선생과 아보도루 선생의 이론에 입각한 손톱 자극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손톱의 끝을 보면 정혈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정혈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오장육부의 모든 장기들을 대표하는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손가락 끝을 자극해주면 정혈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정혈 부위를 자극해주면 모든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교감신경 긴장으로 인하여 생긴 많은 질병들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아보도루 선생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손톱을 보면 손톱의 끝을 보면 손톱이 새로 나오는 부위가 있습니다. 하얗게 손톱이 새로 나오는 부위가 있는데 그 나오는 부위의 양쪽 끝 1 내지 2mm 부분을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10손가락 끝을 동일하게
한 번에 20에서 30초 가량을 자극을 해주는데 네 번째 손가락은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왜 네 번째 손가락은 제외하게 되냐면 네 번째 손가락을 자극했을 때는 오히려 교감신경이 긴장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손가락의 끝을 자극해 줬을 때 여러가지 질환이 치료가 되고 예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폐 질환이나 기관지 천식과 같은 호흡기 계통의 질환에 아주 특효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주로 위장 질환이라든지 소화기성 질환과 관계가 많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 끝은 난청이라든지 이명이라든지 등등의 귀와 관계되는 질환과 연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끼손가락의 경우에는 다양한 질환과 관계가 있는데 요통이라든지 또는 신장의 이상이라든지 요로계통의 이상이라든지 방광 쪽의 이상이라든지 등등의 비뇨생식기나 또는 요통 등에 관계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어떤 식으로 자극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손가락 끝을 나의 양쪽 두 손가락을 가지고 가볍게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손가락 끝을 약간 아플 정도로 자극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손가락 끝을 이렇게 자극해 주시는 게 불편할 경우에는 요지의 뒷끝 평평한 부분을 가지고 바로 손톱 끝 양쪽 부분을 한 곳부터 20초가량 자극해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쪽을 요지 끝이나 또는 볼펜 끝을 가지고 자극해 주고 다른 손가락의 끝을 또 자극해 주고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모든 8개 손가락의 손가락 끝을 자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의 자율신경 면역요법 학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1000여 명 정도의 청중들이 참가했는데 그 중에는 300여 명의 의사와 700여 명의 환자분들이 계셨습니다. 700여 명의 환자분들 중에는 암으로부터 완치되어서 그 사례를 보고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단지 이 손가락 끝을 하루에 서너 번씩 한 곳에 20-30초가량 주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암이 치료됐다고 보고하는 많은 환자분들을 뵙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값싼 치료에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랜 기간의 임상 경험을 통하여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손톱 자극요법이야말로 많은 암이라든지 당뇨나 고혈압, 심장병, 기타 수많은 만성질환들 뿐만 아니라 이명, 요통과 같은 단순한 질병조차도 아주 뛰어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치료법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 손가락 끝을 매일 3-4회씩 한 곳을 20초 내지 30초간 주물러 보십시오. 약 한 달 이상만 지속하실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아마 180도 다른 인생을 사시는 다른 분으로 새롭게 태어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